변상욱 대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요, 강이 숲을 완만하게 돌아나가는 곳에는 등축제가 다 많습니다. 예. 대개 숲만 이어진 곳에는 뭐 산불 날까봐 그러는지 등축제가 없지만, 예. 강과 들과 산이 어우러지면서 이렇게 완만하게 돌아나가는 곳은 등축제가 많죠. 대표적인 게 뭐 안동 하회마을도 등축제가 거기도 있습니다만. 있어요. 아마 진주도 아마 그럴 것이 남강이 있어서 그런가요? 근데 예. 이제 아까 그 진주시 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아까 인터뷰도 들으셨지만 지금 9898님도 비슷한 예. 의견 주셨는데 가뜩이나 지방 경제가 어려운데 그렇죠. 먹고 살기 어려운데 뭐 아무리 보편적이라고 해도 이것까지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심정은 이해는 서울을 돼요. 할 것도 많을 텐데 예. 이런 얘기겠죠. 예. 그 심정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아이고 예. 기자 수첩도 오늘 비슷한 얘기를 가져오셨다는데 뭐예요? 올 추석 재래시장 경기가 울상입니다. 물론 뭐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마트도 올 뭐 경기 침체 때문에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재래시장과 골목 상권은 손님의 발길이 정말 뜸했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지난 3년간 상당히 컸어요. 예. 대형마트를 보면은 점포수가 9% 증가했고 매출액은 5% 증가했고 SSM이라 그러죠. 기업형 슈퍼마켓. 예, 이거는 예. 점포수가 3년간 24% 증가했고 매출액은 52% 가까이 증가하고 아하. 아무튼 재래시장이 계속 침체 일로를 겪고 있어서 침체 일로에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근데 골목상권하고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각종 제도가 이미 수년 전부터 도입이 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뭐 재래시장 공동 상품권이 대표적인 경우죠. 기업과 관공서가 나서서 어떻게든 구매를 합니다마는 올해는 그 수량도 푹 줄었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언제까지나 의존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뭐 억지로 기업이 사서 직원들한테 또 맡기거나 그걸로 뭐 추석 보너스를 대신하거나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만은 언제까지나 이거에 의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 예. 또 재래시장은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을 주로 재래시장에서 그렇죠. 취급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 경제의 공헌도가 높아요. 아하. 지역의 중소제조기업, 중소도소매업자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판로가 바로 이 재래시장입니다. 대형마트 등은 서울 자본과 외국 자본이 중앙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외국 제품을 갖다 놓고 많이 판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재래시장은 침체 일로고 외국 자본은 전국 방방곡곡에 돈을 빨아들이는 구조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예.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시장이 하나 사라진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지역의 제조업, 지역의 도소매업의 기반이 상실돼 간다. 이렇게 여기시면 재래시장이 달리 보이죠. 그래요. 사실 이렇게 되면요. 지역의 금융기관도 어렵습니다. 아. 왜냐하면 도소매업자나 자영업자들이 뭐 돈을 빌려가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역 경제 자체가 붕괴돼 가는 거예요. 지역의 재래시장이 이렇게 허물어지면. 그렇겠네요. 좀 넓은 시각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어요. 어디서 대형마트 하나가 없어졌다고 칩시다. 그 지역 경제에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일본은 재래시장을 살리자라고 할 때 역사적인 배경과 특징을 보존하는 쪽으로 갔는데 우리는 물론 그쪽도 신경을 안 쓴 것은 아닙니다만은 편의성과 현대화 쪽으로 우리는 재래시장에 살리는 방향을 잡아갔단 말이죠. 마트, 백화점과 비슷하게 편리하게 바꾸는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 국민 의식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뭔가 옛날 것부터 이렇게 지키고 우동 가게도 300년 된 거, 뭐 200년 된 거 이런 식인데 우리는 또 그렇게 안 그러죠. 그래요. 커피숍이 한번 번졌다 하면 전국이 똑같이 커피숍이 번지는 우리나라의 약간 냄비 기질이 이 전통 재래시장을 살리는 문제하고도 연결돼 있습니다만은 그래요. 아무튼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재래시장 반드시 살려내셔야만 됩니다. 지금 일본 얘기하시니까 저는 그 츠키지 어시장인가요? 거기 떠오르는데. 본래 공식 명칭은 도쿄 중앙 도매시장입니다. 근데 대개 이제 츠키지 어시장이라고 부릅니다만은 가게만 2,000개 정도 되고 참치 경매로 유명하죠. 그렇죠. 참치 거래소 크기만 해서 축구장 크기 정도 됩니다. 생선 왕국의 일본을 상징하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 영화에 계속 등장합니다. 외국 영화에 자꾸 등장하니까 또 관광객들이 거기 찾아가고. 저도 뭐 인터넷에서 또 외국 영화에서 본 그곳이 궁금해서 가봤을 정도니까. 본래는 작은 어촌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관동 대지진으로 니온바시에 있던 도쿄 시장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찌끼지로 이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커졌습니다. 또 하나 요거와 관련해서 일본의 기적의 1마일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는데 한 1.6km 되는 시장 거리입니다. 오키나와에 있어요. 오키나와는 2차 대전 때 미군과 일본군이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그 폐허가 된 거리 1.6km에
토산품 파는 가게, 잡화점, 레스토랑, 쇼핑센터, 호텔을 쭉 줄지어 세워가지고 지금은 밤늦도록 관광객이 북적거리는 국제적인 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통이 오래됐다고 살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 무너져가는 폐허 위에도 시장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장이 흥미롭고 지역 주민이 그 시장을 사랑하면 결국은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도 갈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중요해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은 리우리창이라고 하는 거리가 유명한데 여기도 유명하죠. 예, 우리 인사동하고 비슷합니다. 예. 명나라 때 본래 유리 제품을 만들어서 팔던 곳인데 리우리창이란 뜻이 유리를 굽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예, 골동품, 미술품, 토산품, 책 같은 걸 팔죠. 이 타임머신을 타고 중국 고대로 이렇게 들어간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중국 박물관이나 미술관보다 여기가 더 훌륭한 제품이 많다고 하는데 막상 다녀온 분들은 그래요.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것 같던데. 근데 왜 그러냐면 상인들은 또 특히 중국 상인들은 꼭 물건을 살 것 같은 사람들한테만 좋은 걸 내놓습니다. 좋은 걸 숨겨놨다가. 예, 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관광객이 쓱 둘러볼 때는 뭐 별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특이하네요. 좋은 걸 앞에 내놓고 사람들을 모아야 될 텐데. 중국 상인들은 잘 안 그럽니다. 태국 방콕에는 거미줄처럼 얽힌 수로를 배 타고 돌아다니는 남넌 사두억 수상시장이 유명하죠. 예. 여기는 새벽에는 먹을거리를 팝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다가 오전이 지나면 아침이 되면은 관광객이 몰려들기 시작하면 먹을거리는 대충 들어가고 토산품이 많이 나오죠. 그때 이제 시간에 따라서 파는 물건이 바뀝니다. 예. 터키로 가면 카펫을 파는 이스탄불 아라스타 바자르가 유명하죠. 예. 카페트 가게만 300개가 됩니다. 예. 유럽 얘기가 나왔으니 그런데 유럽 재래시장은 어때요? 유럽은 도시의 시장을 그 도시의 특성에 맞게 특화한 것이 특징이죠. 각 도시의 재래시장을 관광지로 상품화해서 도시 전체가 거기에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활력을 얻는 스타일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가면은 빈 크리스마스 시장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만 열립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만? 네. 700년이나 계속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전 세계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일로 놀러 가죠. 런던의 코벤트 가든은 노천 시장인데 정말 별거 아닙니다. 싸구려 옷가지, 장신구, 책 같은 걸 파는데 거리 공연을 많이 합니다. 거리 공연이 언제부터 시작됐냐고 물으면 1662년부터 거리 공연이 시작됐을 정도로 유서가 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관광객이 안 가볼 수 없는 거죠. 거리 공연하겠다고 등록한 팀이 400팀입니다. 네. 예. 마술사, 광대, 댄서, 차력사 뭐 별별 게 다 있죠. 그래요. 그다음에 뭐 벨기에는 엔트워프 가면 다이아몬드 시장은 너무나 유명하고 그래서 엔트워프의 별명이 월드 다이아몬드 시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소개를 하다 보면 오늘 뭐 나리새도 다 못할 정도로 특색 있는 시장이 많은데 중요한 거를 하나만 그럼 더 얘기를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네. 전략상 누구를 끌어들일 거냐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됩니다. 예. 여전히 장바구니든 아줌마가 목표냐, 지역 주민, 5일장에 나오는 할머니가 목표냐, 예. 아니면 국제 관광, 외국인 관광객까지 목표로 할 거냐. 그 시장의 상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렇죠. 젊은이까지 우리가 한번 해볼 거냐. 예. 도전할 목표가 뭐냐부터 한번 다시 잡아보면 어떤 것을 여기에다 전통과 현대의 문명을 조화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답이 나오겠죠. 추석 연휴 첫날 전통시장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추석 잘 보내고 오세요. 네, 잘 보내십시오.